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집이에요. 합격 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합격 노트 36페이지 좌측에 5번 중개보수 산정 방법, 중개보수 계산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고,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올해 나왔죠. 34회 때. 내년에 이제 35회 때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중개보수는 이렇게 산정을 해요. 거래금액 곱하기 요율, 그러면 중개보수인데 그게 일방 한쪽으로 받는 중개보수예요. 그러니까 2명 받으면 곱하기 2를 하는 거고, 2명 받게 되면 거래금액은 매매면 매매대금 10억이다. 10억 곱하기 요율. 전세다. 전세금액 5억짜리 전세다. 5억 곱하기 요율.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나 전세는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임대차가 문제가 되고요. 임대차. 모든 임대차가 똑같아요.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월세 곱하기 100. 월세에다가 100을 곱한 걸 보증금에 더하면 환산보증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 또 이거를 더했으니까 합산액 이렇게 불러요. 환산보증금, 합산액은 같은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건 그냥 단순 보증금. 월세에다가 100을 곱한 거 더한 거 환산보증금, 합산액. 그게 거래금액. 해볼게요. 3천에 30만 원이래요.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3천이죠. 더하면 6천. 이 6천만 원이 환산보증금이고 얘가 거래금액이에요. 앞에 있는 3천이 아니라. 또 3천에 20만 원이래요.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2천이죠. 더하면 5천. 5천만 원이 거래금액. 앞에 있는 3천만 원이 아니라. 환산보증금, 합산한 금액, 합산액이 거래금액이다. 됐나요? 됐어요. 너무 쉬워.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볼게. 3천에 10만 원이래요.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1000만 원이죠. 더하면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이 아니에요. 5천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해라? 70을 다시 곱해라. 5천만 원 미만이면. 그래서 70을 다시 곱하면 700이니까 3,700이 거래금액이에요. 앞에 있는 3천만 원 아니에요? 4천만 원도 아니에요?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곱하기 70을 다시 해라. 3,700만 원. 두 가지만 주의해 보세요. 첫 번째. 먼저 딱 5천만 원 나오면요. 원칙이에요. 5천만 원 나왔을 때 곱하기 70을 다시 하면 안 된다. 5천만 원 원칙.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예외잖아. 그럼 두 번째. 원칙인지 예외인지는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원칙, 얘만 예외. 만약에 보증금으로 판단하면 예외일 텐데. 이게 아니라 환산보증금으로 원칙, 예외를 판단하니까 원칙, 얘만 예외가 되잖아요. 그럼 질문. 예외가 적용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예외가? 잘 적용이 안 돼. 왜냐면 환산보증금으로 판단하니까요. 환산보증금은 웬만하면 다 5천만 원 넘어가. 1000에 40이래요. 자그마한 원룸 1000에 40. 그것도 5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잘 적용이 안 된다. 그 이유가 환산보증금으로 원칙, 예외를 판단하니까. 그냥 보증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임대차가 똑같다니까. 그래서 상가건 주거용 오피스텔이건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 곱하는 거예요. 예외도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모든 임대차가 똑같으니까요. 됐나요? 그렇게. 그 다음 36페이지 제가 5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설명드린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권리금과 임대차 기간은 무시하는 거예요. 권리금 보증금에 더하는 거 아니에요. 권리금은 우리 수고비를 받는 거지 중개보수 받는 거 아니니까 무시해라. 임대차 기간도 1년이건 2년이건 중개보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 1년이라고 12를 월세에 곱하고 그런 거 아니다. 임대차 기간도 그냥 무시해라. 권리금, 임대차 기간 두 가지는 중개보수 계산할 때 무시해라. 그 다음 교환은 화면 보시면 큰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갑은 2억짜리, 병은 1억 5천짜리를 교환한대요. 그럼 갑한테서는
2억 곱하기 요율을 받고 중개보수를, 병한테는 1억 5천 곱하기 요율 그 중개보수를 받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작은 거 무시하고 큰 거 2억 곱하기 요율한 거, 예를 들어서 0.4%면 0.004 80만 원을 값 병에게 각각 받는 거예요. 교환일 때는 뭐다? 큰 거, 작은 거 X, 평균액 X, 합산액 X. 교환은 큰 거. 잘 나오죠? 그 다음 4번은 동일 중개 대상물 and 동일 당사자 and 동일 기회. 그 and 표시에 제가 굵은색으로 밑줄을 그어놨죠. 키워드야. 이게 뭐냐면 매도인이 임차인 되는 거, 어려운 말로 점유계정. 매도인이 임차인 되는 거예요. 갑이 집을 팔고 그 집에 바로 그냥 세를 살아요. 매매랑 임대차를 동시에 한 거야. 그래서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예요.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동시에. 동일 기회가 동시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에 대해서 각 받을 수 있어. 매매에 대해서만. 임대차는 못 받는다. 자, 질문. 개공이 지금 이걸 중개했어요? 그럼 매매계약서 써주는 거야. 개공이 중개했으니까 매매계약서 써줘야죠. 그럼 임대차 계약서, 중개보수를 못 받아요? 임대차 계약서 써주는 거예요? 아니면 야 이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런 거야. 써줘야 돼요. 개공이 중개했으니까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다 써줘야 돼요. 근데 중개보수를 못 받게 막아놓은 거예요. 세 글자로 아까워. 개공이 중개했는데 중개보수 못 받게, 계약서도 써줬는데 법에서 못 받게 막아놓은 거다. 매도인이 임차인 됐으면 매매만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 을이 갑이 아니라 집을 사자마자 병에게 세를 줬대요. 병에게.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그러면 매매는 받는 거고요. 임대차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매도인이 임차인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걸 중개했으면 이때는 중개보수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갑은 매도인이니까 매매, 을은 매수인이니까 매매, 임대니까 임대차. 을은 두 번 주는 거야, 중개보수를. 병은 임차인이니까 임대차. 1타 4피. 이거 중개했으면 1타 4피. 짭짤. 아까처럼 갑이 이사 안 나가고 눌러 살 것 같아. 쫓아내야 돼. 쫓아내고 다른 사람 소개시켜야 1타 4피.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잖아. 말만 잘하면 나갈 수 있다고. 얘는 여기서 망했어. 집주인으로 살다가 세입자가 되는 거잖아요. 터가 안 좋아. 야 너 나가. 터가 안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 소개시키면 1타 4피. 자, 제가 36페이지 우측 상단에 사례 적어놨는데 읽어보시고, 사례 레알 사례 문제가 나와요. 올해 나왔죠. 올해는 갑 을만 나왔어. 갑 을만. 그럼 그게 뭐예요? 점유계정. 갑 을만 나왔으면 매도인 임차인 된 거예요. 점유계정. 그럼 뭐만? 매매만. 근데 갑을 병까지 나오면 그거는 매매, 임대차 다 받는 거고.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갑 을만 나왔나? 갑을 병까지 나왔나? 잘 살펴야 된다. 올해 문제는 갑 을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점유계정이 된 거였어. 그래서 뭐만? 매매만. 임대차는 중개보수 계산하는 게 아니었고 매매만 딱 계산하는 거였고, 갑을 병까지 나오면 매매, 임대차 다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동그라미 5번 복합건축물 상가주택이에요. 제가 가로하고 적어놨죠. 건물 전체를 거래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상가주택인데 상가 부분만 거래하면 상가예요. 주택 부분만 거래하면 주택인 거야. 건물 전체를 거래할 때는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다. 그러면 싸그리다 주택. 상가 부분도 그냥 주택으로 취급하는 거야.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부 다 주택 외. 자, 주택 외 면적이 2분의 1 초과. 그래도 주택 외. 같은 말이에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래. 그럼 주택 외가 2분의 1 초과인 거야. 같은 말. 그럴 때는 주택 외. 무슨 말이냐면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다.
그러면 주택이다. 아, 나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 헷갈려. 이거 한 가지만 외우세요.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다 그러면 싸그리다 주택인 거다. 요거 한 가지만 잘 외워도 가서 문제 풀 수 있어요. 우린 무슨 시험? 객관식 시험. 다 외울 필요 없다고. 한 가지만 정확하게.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인 거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정확하게 2분의 1 뭐다? 주택이다. 주택 면적이 같을 때에도 주택이다.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이니까. 됐나요? 안 돼도 돼야 돼 이거는.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 한 가지 외우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집에 가서 제가 이거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암만 생각해도 다른 말 같대.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 이제 그냥 안 되면 그냥 요거 한 가지 외우면 끝난다 그냥. 한 가지만 딱 외우는 건 외울 수 있잖아.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인 거다.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랑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해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내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거 중개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 내 사무소가 서울에 있잖아. 또 분사무소에서 중개 완성됐대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럼 이제 질문. 내 사무소 서울에 있어요. 사무소는 서울. 부산에 있는 상가를 중개했어.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 OX. 내 사무소는 서울에 있다고. 부산에 있는 상가를 중개했다고요. 서울특별시 조례. 그건 X. 왜? 조례가 없어. 상가잖아. 상가는 조례가 없다. 상가는. 낚이면 안 되지. 상가는 0.9% 그냥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가 있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조례가 있는 것만. 주택이랑 이따가 실비 조례가 있어요. 주택과 실비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6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적어놓은 거죠. 주택과 실비의 경우가 그렇다. 조례가 있으니까. 근데 주택 외는 조례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지. 주택 외는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애들은 조례가 없잖아. 주택 외는. 됐나요? 낚이면 안 되고. 그다음 7번.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요율이죠.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요율. 이거 상가요율 적용해서 많이 받으면 초과보수 그렇게 했던 거고. 거래금액은 총분양가, 총분양대금 같은 말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무시하는 거야. 내가 낸 돈, 기납입금, 계약금 냈고요. 중도금 냈어.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그러니까 2억. 2억이 거래금액이에요. 계약금 냈고 중도금 들어갔잖아요. 이미 낸 돈,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에서 2억 이렇게 하는 거지 5억 5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총분양가는 의미가 없다. 내가 낸 돈에다가 프리미엄 더하는 거다. 그게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근데 이제 판례 표현이니까 주의할 게 있어요. 총대금은 5, 총대금은. 아까 총분양가 X, 총분양대금 X, 총대금은 5. 판례가 쓰는 표현이고 내가 낸 돈에다가 기납입금에다가 프리미엄 더한 거를 판례가 총대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계약금 냈죠. 중도금 냈죠. 프리미엄. 이 세 개 더한 거를 판례가 총대금 이렇게 부른다고.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총이라고 나왔을 때 잘 봐라. 얼마나 치사해. 이거. 총대금 이건 맞는 말이다.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을 판례가 총대금 이렇게 부르니까. 됐나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비 37페이지 좌측에 실비 비용이에요. 자, 실비도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주택 조례 있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조례 없어요. 이거 조례 없잖아. 그러니까 요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죠.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조례가 없으니까. 그 밖에 주택에 상가다. 조례가 없다고요. 상가는 0.9%, 매매건, 임대차건. 조례가 없다. 얘네들은 주택 외니까 조례가 없다고. 주택 외니까. 주택 조례 있고요. 실비 조례가 있다고. 실비도. 비용 명목으로 왕창 받아가면 안 되니까 조례가 있는 거야. 조례가 있다라는 건 규제가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이랑 실비가 조례가 있고 그 조례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중개 대상물 위치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하다. 했던 거 아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비 범위, 실비 청구의 상대방. 자, 실비는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두 번째 거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 요거 한 지문 나오면 얘가 나온다 그랬죠.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 요거는 매수인, 임차인, 전세면 전세권자가 돈을 맡긴 거잖아요. 돈 맡긴 사람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 임차인, 전세권자에게. 그럼 이제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부 떼본 거 이거는 이전 의뢰인, 매도인, 임대인 같은 이전 의뢰인, 집주인에게. 상대방이 바꿔치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정확하게 외우시라고. 객관식 시험은 다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를 정확하게. 더 중요한 거. 밑에 게 더 중요하다고 밑에 게.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 이게. 또 외우기도 쉽고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은 돈 맡긴 사람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돈을 누가 맡겼다? 매수인, 임차인, 그리고 전세면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을 취득의뢰인 이렇게 부르죠. 취득의뢰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권리관계 확인은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고. 한 가지만 정확하게. 됐나요? 그렇게요. 됐고 이제 공인중개사협회. 협회도 한 문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협회는 설립 과정이랑 공제사업 이 두 가지만 나중에도 딱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자, 일단 설립이 임의성, 설립자,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예요.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은 공인중개사협회인데 실질은 개업공인중개사협회예요. 중개업을 하고 있어야 협회 회원될 수 있는 거야. 시험만 붙은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못하니까 그냥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법조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다. 그냥 공인중개사 X. 부칙상 개공은 포함돼요. 부칙상 개공은 자격증이 없지만 개공이잖아. 중개업 하고 있잖아요. 협회 회원 될 수 있다. 됐고 그래서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협회 설립을 할 수 있다여서 임의사항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설립할 때 복수협회 설립도 가능하다. 복수협회. 복수는 뭔데? 1번 배에 물 찬 거 복수. 2번 여러 개. 여러 개. 협회를 여러 개 설립할 수 있다. 현재 한 개 있지만 더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은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 X. 돈이 모여있는 거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있잖아.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모여있잖아. 사단법인. 그리고 조합 X. 동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오해하신 게 뭐냐면 협회를 중개업을 하려고 만들었대. 아니에요. 협회는 중개업에 도움 주려고 만든 거지 중개업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중개업은 협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 계공들이 각자 가서 중개업하는 거야. 계공들이 각자 가서. 협회는 중개업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중개업에 도움 주려고 만든 거다. 그래서 협회는 중개업을 못한다. 할 수가 없어요. 비영리 사단법인이어서 중개업 등록이 안 돼. 사단법인이 등록되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단난다 그랬잖아.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안 된다. 중개업 등록이 안 되니까 중개업은 못한다. 협회는 중개업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중개업에 도움 주려고 만든 거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렇게요. 그 다음 2번 설립과정. 얘가 중요하죠. 다시 화면 보시면 협회 법인이니까 법인 만들 때 시작은 정관 작성이에요. 마무리는 설립 등기고 정관 작성 그리고 설립 등기 시작 마무리. 정관은 발기인 300명 이상 법인 만들겠다고 일어선 사람 300명 이상 정관 작성하고 그 정관을 창립총회 의결 통과시켜요. 창립총회는 설립 과정에서만 나와요. 정관을 통과시키는 거야. 야 정관 좋은데 통과. 그러려면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하는데 600명 이상이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 그러니까 주의사항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 그럼 틀려요. 서울 따로 빼고 있잖아. 서울특별시 100명 이상이라고. 나머지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 토탈은 600명 이상. 출석 과반수로 의결 통과시키는 거야. 의결, 결정은 항상 똑같아요. 뭔가 결정할 때는 우리는 출석 과반수. 출석 과반수로 의결, 결정이라. 그 다음 국장 인가 받고요. 허가가 아니라 인가야. 협회가 비영리니까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가 맞다고 국장이 인정을 해줘요. 근데 주의사항은 인가를 받으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뭐라고요? 설립등기.
인가받고 등기하면 성립한다. 법인 만들 때 시작은 정관 작성, 마무리는 설립 등기라고요. 인가를 받고 그다음 뭐 해라? 등기해라. 그러면 성립되는 거다. 중요한 건 뭐? 숫자. 발기인 300명, 창립총회 600명,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 특별자치도 20명 이상 해서 올해도 나왔죠, 숫자가. 모든 숫자를 외워야 된다고. 얘도 외워야 돼요. 어떻게? 그림으로. 발 300, 발바닥 그린 거야. 발바닥, 발꼬락이잖아. 5개. 발, 3, 눈썹, 3, 100, 눈. 발바닥 그리고 3, 눈썹, 100, 눈. 6, 코조, 600, 눈동자, 600. 창, 이게 뭔데? 창문. 창문이면서 이빨. 600, 창. 600, 창. 샤시, 600, 창. 이 사람 이름이 120시, 101섭 동생, 102니까 동생. 올해 문제 나왔죠. 34회 때. 10명이라고 이거. 광역시도 특별자치구에서 20명인데 10명으로 나왔다고. 10명으로. 101섭이 아니라 120시, 101섭 동생. 1이 아니라 2. 할 수 있을까? 뭐 천천히 그려보세요. 나중에는 그림을 안 그려도 그냥 안다니까요. 발바닥을 그리고 발 3, 눈썹 100, 눈 300, 눈썹, 눈 6, 코 600, 눈동자 600, 창문이면서 이빨. 나중에 이게 질문이 많아. 선생님 이거 도대체 뭘 그리신 거예요? 이빨 그린 거라니까. 600, 창문이면서 이빨. 600, 600, 창. 이 사람 이름이 120시. 그렇게 됐고, 그 다음 37페이지 우측 상단에 지부지회의 설립. 자, 지부지회, 지부가 지회보다 큰 거예요. 큰 거일 때 부, 작은 게 회. 작은 단체가 산악회, 등산회, 반상회, 작은 거 회, 큰 게 부. 그렇게. 그래서 시도의 지부,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역시 임의사항. 도도 되고 안 도도 돼요. 자, 뒀으면 둔 위치에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지부는 시도니까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시군구니까 시장구수구청장, 얘가 이제 등록관청, 같은 말이에요. 둔 위치에 가서 신고해라. 이렇게. 주된 사무소는요, 그냥 필수예요. 무조건 있는 거야. 주된 사무소는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협회를 만들 때 그냥 있는 거야. 주된 사무소는 필수. 근데 지부 지회는 도도 되고 안 도도 되고, 뒀으면 신고하라고요. 둔 위치에 가서. 지부는 시도니까 시도지사, 지회는 시군구니까 시장구수구청장. 그런데 감독은, 협회가 일을 잘하나 감독하는 건 다 국장이 해요. 주된 사무소 감독 국장이 해라. 지부 국장이 해라. 지회도 국장이 감독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고인지 감독인지 잘 보란 얘기예요. 신고는 지부는 시도니까 시도지사, 지회는 시군구니까 시장구수구청장, 등록관청. 그래서 시옷 발음하기 힘들어. 시옷 이렇게 하는 거야. 시옷 어떻게 하면 돼? 아래턱을 좀 길게 빼면 더 쉬워. 시옷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턱 빠지겠다. 감독은 누가라고요? 국장. 기억기요. 감독은 국장. 기억기요. 지부건 지회건 감독은 국장이라. 신고인지 감독인지 잘 나오게 되죠. 얘네들도. 그래서 또 4번 거기 표 밑에 협회에 대한 감독 누가 한다고요? 국장. 감독상 민용 위반하면 500과태료. 협회는 제재 외우시는 거 아니야. 협회는 뭐 위반 500과태료 끝. 다른 제재가 없어. 협회가 뭔가 위반했다 500과태료. 그렇게 하고, 또 보고 의무는 총회가 창립총회가 아니라 사원총회예요. 창립총회는 설립 과정에서만 등장하니까. 사원총회가 뭔가 의결하면 중요한 걸 의결한 거야. 그래서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그래서 국장이 감독권자라는 이유만으로 10번. 올해도 나왔네. 총 11번 나왔어. 그렇지. 엄청나게 나오는 거지.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국장에게 보고해라. 지체 없이 국장 보고.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 이내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X.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라. 왜 국장에게 보고해라?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총회가 사원총회. 사원총회가 의결한 건 중요한 거다. 국장에게 보고해라. 됐고.
거지.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이제 협회는 이제 아까 설립가정 발산백 600창 이 사람 이름 120시 그거 숫자가 많으니까 그거랑 셔셔셔 기억기억 셔셔셔 기억기억 이거랑 그리고 이제 공제사업 요 정도만 나중에도 정리하시면 돼요. 공제사업은 다음 강의 때 오늘 여기까지만 송빠